안녕하세요, 모지TV입니다. 오늘은 대전 탐방 1구역 숭어리샘의 분양 일정과 청약 노하우 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빅3 중에 하나인 재건축 예정지 탐방동 숭어리샘은 지난 10여 년간 답보 상태로 있다가 원래는 올해 12월로 분양이 예고되어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19와 투기과열 지구 지정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또다시 부득이하게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되어 있는 숭어리샘의 분양 일정과 청약 노하우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청약 공고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특별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또 만약에 특별 분양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생애 최초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건지, 신혼부부가 또는 다자녀가 또는 노부모 부양이나 기관 추천이 높은 건지 본인에게 맞는 청약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분양 일정과 청약 방법을 말씀드려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탐방동 숭어리샘은 원래 올해 12월에 분양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사실상 2020년 올 하반기에는 모든 분양 일정이 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렇게 분양이 막연하게 연기된 이유는 첫 번째, 코로나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승기업사 도로부지 확보 문제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고요. 세 번째로 세입자 관련 1심 판결 등이 분양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대전 탐방 숭어리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분양이 초미의 관심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백운초, 둔원초, 둔원중, 괴정중, 괴정고 등 훌륭한 학군들이 있고, 그리고 둔산지구와 근접해 있는 생활주거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도보로 10분 이내에 탐방역이 있어서 교통 인프라도 아주 탁월하다 할 수 있겠고요.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 타임월드 등 상권 역시 탁월합니다. 을지대학병원과 대전대학교 한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까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예비 수요자와 투자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분양 일정이 잡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내년 4월에서 5월로 예정되어 있을 뿐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탐방 1구역 숭어리샘 재건축 정비 사업은 대전시 서구 탐방동 514-366번지 일대에 조합원 공급 528세대, 일반 분양 1353세대, 보류지 39세대로 총 1970여 세대로 구성되는 사업입니다. 건설사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합작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분양 일정 등을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화면은 지금 GS건설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올 하반기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어디를 보아도 숭어리샘에 대한 분양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도 여기에서도 대전 하늘채 스카이엔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대전의 분양 일정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 2021년은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전 탐방동 숭어리샘 재건축 분양은 그동안 둔산권에 신축 공급 물량이 없었던 상황이라 공급 부족에 따라 실수요자는 상상을 넘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조감도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101동부터 112동까지 총 12개 동이 건설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둔산동이고 거기에 생활 편리시설이나 교통 편리성, 우수한 학군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와 필요에 의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구성의 평형대가 공급이 된다면 최고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25평과 31평, 34평, 38평, 50평 등이 총 12개 동에서 다양하게 공급될 예정인데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지금 보시면 타입은 59 타입부터 145 타입까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59 타입부터 우선 좀 보아드리자면, 59 타입은 A형과 B형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건물 형태는 판상형과 또 타워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9평, 59 타입형, 즉 평수로 따지면 이것은 25평이죠. 25평은 총 세대수가 A형이 총 세대수는 80세대입니다. 그리고 B형은 131세대입니다. A형 같은 경우는 총 80세대가 공급이 되긴 하지만 조합원 분양이 71세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일반 분양은 9세대밖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형은 청약을 안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첨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오히려 51 타입을 보시겠다면 115세대가 공급되는 일반 분양이 115세대가 공급이 되죠. 115세대가 공급되는 오히려 이 B형이 더 당첨 확률이 높으니 당연히 B형의 청약을 넣으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은 오픈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청약을 넣으시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넣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76 타입입니다. 평형대로 따진다면 31평인데요. 총 158세대 중에서 조합원 분양이 8세대고 일반 분양이 150세대가 됩니다. 이렇게 일반 분양이 150세대가 되다 보니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평형인 84 타입을 보시면 총 A형, B형, C형으로 나뉩니다. 84 타입이 가장 많은 세대수가 공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84 타입 역시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총 두 가지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판상형 A타입은 즉 34평은 총 735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조합원 분양이 278세대로 그리고 채비지 39세대를 제외하고 나면 총 일반 분양이 418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아마도 84 타입이 모두가 원하는 국민 평형인데다가 가장 많은 세대가 공급이 되는 만큼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되기도 하죠. 특히 418세대에 대해서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다 보니 굉장히 많은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잠깐 일반 분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분양과 특별 분양에 대해서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이란 아파트 분양의 세 가지 종류인 공공분양, 특별분양, 그리고 일반 분양 중에 한 가지 분양입니다. 먼저 일반 분양이란 무엇이냐? 자신이 분양받기 원하는 민간사업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통해 신청하고 청약자들 간에 순위를 매겨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 나온 김에 공공분양과 특별분양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LH나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짓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분양이란 사회적이나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분양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분양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장점을 말씀드려 본다면 사업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또한 조합원 아파트와 달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의 위험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점들 외에 단점도 있는 게 일반 분양인데요. 단점을 따져본다면 청약통장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약통장은 오래 가입되어 있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고요. 이왕이면 적립금액 역시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에 분양이 이루어진 갑천 1블록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었지만 10년 정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월 10만 원씩 불입한 금액인 경우 당첨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기간과 불입액이 적으면 당첨 확률은 아주 적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분양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급되는 평형과 세대수를 말씀드려 본다면 84평형은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이 더 인기가 많아서 더 경쟁률이 높을 것이고 84평형 중에서도 A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C형이 인기가 많을 것으로 같고 B형이 가장 낮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84평형은 판상형 A형을 피하신다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9타입 즉 38평은 총 96세대가 공급되는데요. 조합원 분양이 76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분양은 20세대만 분양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145 타입은 50평형이죠. 이 50평형은 4세대가 공급이 되는데요. 조합원 분양은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3세대만이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당첨 확률이 낮은 38평형과 50평형대 그 평형대를 꼭 분양받고 싶으시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 분양의 장점, 그리고 본인의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과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하지 않은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당첨의 기회는 절대 오지 않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자, 오늘 지금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조합원 분양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은 장점이라 한다면 로얄동과 로얄층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요. 초기 투자 시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청약통장이 조합원 분양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일반 분양은 초기 투자금은 적고 사업 지연 리스크가 없다는 게 일반 분양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분양의 단점도 있는데요. 초기 투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살던 집 대부분 다 많이 낡은 상태죠.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초기에 투자금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추가 부담금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조합원 분양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 분양은 단점이 당첨 확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약 통장이 꼭 있어야 되고 모든 건설사에서 청약 공고를 낼 때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 다 부합해야만이 당첨 확률이 높은데, 그에 비해서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당첨 확률은 더 낮습니다. 조합원 분양보다 또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것이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청약 통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일반 분양이 조합원 분양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쉽지만 계속 분양이 연기되고 있는 대전 탐방동 숭어리샘 분양에 대해서 분양 시기와 청약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일반 분양에 의한 공급 세대 수가 많은 만큼 다른 분양 방법보다도 일반 분양을 노리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청약 통장을 보다 더 강화하시고 적립금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해 주시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의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청약 조건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당첨 가능성은 더 높아질 듯 하는데요.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건설사에서 발표하는 분양 공고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숭어리샘에 책정될 예상 분양가 등에서도 더 분석해서 준비해드릴 예정이니 계속적인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